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돈 버는 보험. 결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백년해로 한다면요. 백년해로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뭐냐면 사랑하지 않거나 백년해로 할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는 엄청난 불행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결혼 전에 반드시 교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살라고요. 그 건강진단서를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궁합이 맞는지 사주 단자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케이크를 웨딩 케이크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뻐야 할 케이크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웨딩 케이크를 자르면서 결혼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감이 동반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 생활 하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인내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케이크라고 말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혼도 축복이면서 동시에 리스크가 엄청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리스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도 낳고 직장도 잘 다니고 소위 말해서 잘 산다. 그러면 결혼의 리스크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요. 조기에 사망을 했을 때, 조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재해 사망, 상해 사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가장 큰 어떻습니까? 결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보다 더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로 평생 동안 병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과 장애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낳은 상태에서 그것도 자녀가 성장하지 않은 어린 아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망과 장애가 일어났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가장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법 좀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리스크,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발생 빈도는 낮고 그다음에 발생됐을 때 손실, 재산적 손실도 얼마 없더라. 그랬을 때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같이 살죠. 왜냐하면 뭐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겠죠.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위험을 축소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불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 불을 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 교육을 한다든가 소화기를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죠. 그렇게 해서 빈도가 높은 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겁니다. 그런데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발생 빈도도 높고 재산적 손실도 엄청납니다. 허구헌날 사고가 나면은 거의 뭐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위험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회피한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벽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밤에 나가서 오줌 누러 나갔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렇다면 엄청난 리스크가 아닐 수 없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회피해야 되겠죠.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 발생하면은 뭐 경제적으로 폭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폭망하겠죠. 이랬을 때는요, 위험을 보유하거나 축소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그 위험을 다른 쪽으로 전가시켜야 됩니다. 바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 이전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이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보험에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금을 준비하죠. 아니면 별도로 뭐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뭐 더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저축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 자금은요,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것보다 당장 중요한 것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당장 급하게,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고 살던 부모가 조기에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망하고 나서요, 사망보험금도 없고 아니면 장애를 입었습니다. 장애보험금도 없다. 이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가족의 생활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 뭐 남아있는 배우자나 가족들, 자녀들,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전혀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키우던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망보험금도 없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남아있는 배우자는요, 어린 자녀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문에 하기도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가장이 암에 걸린다. 사망하지 않고 암에 걸린다. 이랬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치료비보다도 생활비 걱정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암 투병을 하는 경우에는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치료비가 되겠죠. 근데 치료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에 걸린 사람은 직장을 휴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암에 걸려서 입원을 했다.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배우자는요, 그 병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요,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직장도 휴직하지만 남아있는 배우자도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다 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결혼 생활과 함께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사망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암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망 보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주먹구구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기 연봉의 3에서 5배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기준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3억에서 5억 정도의 사망보장 규모로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재해사망보험금도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하면 좋겠죠. 뭐 3억 원이나 5억 원이요. 재해사망보험금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요, 자녀가 있고 없고 아니면 자녀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세 명이고 여기에 따라서 사망보장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보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여러 가지 암 보험들이 있습니다만은요. 뭐 여러 가지 뭐 암 진단비라든가 암 수술비라든가 암 입원비라든가 암 사망 보험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보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일반암 진단비로 간단하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보장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암도 일반암이 중요하지요. 고해감이나 뭐 특수암 같은 경우는 발생 빈도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암 중심으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그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보장 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사망 보장을 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신토록 보장해 주니까 80세, 90세, 100세 이상도 보장하거든요. 사망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보장을 받는다. 뭐 보장받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쓸데없는 기간에 굳이 보장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기보험 가입이 중요한데요. 60세나 65세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고 만기에 환급하는 정기보험이 아니라 순수 보장성, 순수 소멸성 만기 때 그런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도 가입하면 좋겠죠. 암보장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종신이나 80세, 90세까지 만기까지 보장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저렴한 채널, 사이버라든가 다이렉트 채널에서 가입을 하고서 지속적으로 갱신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은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원칙에 맞춰서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최대의 보장 효과를 노리면 되거든요. 쓸데없이 많은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요.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까지 보장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각자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연령대별로 뭐 가족 보장을 위해서 그 사망보험이나 암보장 보험 가입 금액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벌이다 이랬을 때도 부부 동시에 각자 보장을 위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 노동도 경제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주고받아야 되는 것은요, 사주단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건강진단서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의 가장 큰 리스크 무엇이죠? 사망이고 장애고 그 다음에 암 같은 거 걸렸을 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는 것보다 사망보장, 암보장이 강화된 보험증권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장 상품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죠? 부부가 각자 자신이 자신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가입하는데요. 이랬을 때는 보험금에 대해서 과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 부부가 크로스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기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남편이 자신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정기보험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따라서 남편은 가입하는 경우에 계약자, 수익자는 남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반드시 아내로 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수익자는 아내로 하고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피보험자를 크로스로 가입해야만 여기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보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암보험은 뭐 각자 들어도 가입해도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결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